자, 면세사업장인 주택임대업 13일까지 매출 신고하라고 아마 안내문 받으셨을 겁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시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는데 내가 정말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보시면 2월 4일자 김수정 세무사님이 작성을 하신 건데 절세 노트라는 이 타이틀을 쓴 거 보니까 어디 소속인지 알 것 같다.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거 아냐면은 그 전에 김대경 세무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매년 이맘때 2월 초까지 세무서로부터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하세요라고 안내문을 받는데 대표적인 게 주택 임대 그리고 병의원 이거는 부가가치세상 이제 면세 업종이에요. 면세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한다 이건데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걸 놔둬버리면 거래 현황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과세당국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세사업장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1년치 매출에 대해서 현황 신고하세요 라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업장 현황 신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황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 신고로 집계된 매출이 5월달 종합소득세 대상소득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 게임이라면 2월달에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 예비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면 세금이 모두 비과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면세든 과세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소득세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걸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 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목, 세금 종류라고 하는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소득세 별개인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다만 주택임대업은 주택수에 따라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때 주택수가 뭐냐면은 부부합산 주택수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부부합산 1주택이라면 전세, 월세 모두 비과세. 다만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12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공시가격,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택. 이때는 가격 상관없죠. 그리고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가 다 과세가 된다. 만약에 부부합산 3주택이다? 그러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과세가 되는데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어야 되고요. 3억 초과되면 60%에 대한 이자 2.9%가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된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23년도에 발생한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간주임대료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전부 다 보증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보증금이 3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60%까지만 과세합니다. 나머지 40%는 실제 은행에 넣지 않았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자가 2.9로 확 올랐어요. 그전에는 1.2였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간 그 영향 탓이겠죠.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부부 합산 주택수라는 거죠. 부부 합산 주택수.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잘 공부를 하셨는지 복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빠가 있습니다. A주택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엄마가 있어. B주택 50%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머지 50% 누가 갖고 있다? 아빠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C주택 100%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1세대 3주택이죠. 그런데 이거는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그런 거고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부부합산이에요.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2주택이에요. 그래서 A,
B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A와 B가 전세라면 비과세예요. 월세면 과세가 되지만.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도 똑같아요. 부부 합산이지. 근데 부부 합산인데 얘는 몇 주택이에요? 부부 합산이니까 몇 주택이지? 1주택이잖아요. 미혼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해외에 있거나 12억 넘는 고가주택 월세라면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A, B, C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세대는 양도세는 비록 3주택이 되고 나중에 취득세 추가로 사면 12% 중과를 맞을 수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져버리고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지. 합법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주택이 한 3개가 있는데 배우자랑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자녀한테 좀 넘기는 게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자녀가 뭐 미성년자라든지 소득이 없다든지 그러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뺄 수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런 사업장 현황 신고를 좀 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뭔가 사업 관련된 물건, 상품이나 재화나 용역을 내가 판매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순간 거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파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가지고 현황 신고를 해라 이런 거예요. 당연히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임차인 인적사항 이런 거 다 적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라고요? 부부 합산 주택수. 부부 합산 주택수.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 요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시고 파악을 했는데 내가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은 원칙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때 사업자 등록은 뭐냐면은 지자체가 아니라 세무서다. 지자체는 과세 대상이든 아니든 무조건 선택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 등록한 순간 내가 10년 동안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 의무사항인 거고 이것도 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나오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택임대업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없어요. 없어. 다만 현황 신고를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계가 되니까 편하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세무 대리인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간단하거나 5월달 본 게임 들어갈 때 굳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서는 주택임대차 신고,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 전입, 전세금 확정일자 등 광범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임대과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줄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줄 것을 추천한다. 라고 이제 김수정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5월달에 어차피 우리 세무 대리인분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맡깁니다. 돈 주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질문을 하고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따져본다. 자, 현황 신고에 대해서 보시면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비과세. 지금 우리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2월달이 있고 5월달이 있는데 신고 안 해도 돼요. 비과세는. 근데 이게 하도 고지서가 막 날라오니까 이게 정확하게 날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받으면은 내가 뭔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과세 대상도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과세 대상이에요. 이때 과세 대상을 뭘로 판단한다고요? 부부 합산 주택수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월 달에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세 대상이다. 그럼 5월 달에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5월 달에 뭔가 하기 전에 뭔가 놓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신고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아유,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말 이거를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말씀드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뭔가 자료가 날라고 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좀 변화된 게 간주 임대료가 좀 올라갔다. 요거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닌데 26년부터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2주택이 전부 기준시가 10억 넘는 고가주택이면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3일까지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설령 놓쳤다 하더라도 5월달에서 잘 만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